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일단 26년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원익홀딩스가 앞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올라갈 여지 충분하죠.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 관점으로 이제는 접어들 구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원익홀딩스가 뭔가 수상한 흐름들이 많죠. 일단 대주주 지분 관련 공시가 나왔어요. 거기에 CS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기사 한 줄 없죠. 하지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요, 일단은 CES에 실제로 참석을 하고 참석해서 새로운 알레그로엔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주주 관련 지분, 다음에 CES에서 과연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 이것도 알아볼게요. 근데 전 참 여전히 의문인 게 왜 기사 한 줄 없었을까? 이게 세력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도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건지도 알아볼게요. 자,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할 건데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요게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지표다 보니까, 물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초 정도만 투자해 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다시 갈 수 있게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힘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공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익이라고 저는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호라이즌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략 83만 주 가량 나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자, 호라이즌에서 83만 주. 자, 변동 내용은 12월 19일과 22일에 매도가 됐다라고 좀 나와주고, 처분 단가는 34,000원과 33,000원, 대략 뭐 33,000원 부근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호라이즌이 어떤 법인이죠? 요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원익홀딩스, 자, 원익 그룹사의 지분 현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익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밑에 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익홀딩스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위에 원익이 지분을 대주주로 가지고 있죠. 또 특이한 건 원익이 대주주는 호라이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이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있던 지분의 1.1%를 모두 매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1.1%면 사실 금액으로 치면 꽤 크죠. 일단 83만 주 전부 다 매도를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83만 주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매도했던 금액이요 33,000원 부근이었죠. 예, 한 270억 정도 차익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변동 사유는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쉽게 얘기해서 뭐 채무가 있다라면 그거를 좀 상환하려고 매도를 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되는 부분은요 요거 같아요. 일단은 이 이용환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인데 창업자겠죠. 창업자가 이미 자식들에게 모두 증여가 완료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자녀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호라이즌이 가지고 있는 1.1%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승계할 필요는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호라이즌이라는 이 특이한 법인이 있는 이유가 약간 폐쇄적이에요. 요거는 호라이즌은 상장회사가 아니죠. 원익은 상장회사입니다. 하지만 호라이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법인이고, 뭔가 공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발표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 많죠. 좋게 포장을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라이즌이 모든 원익 그룹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게 원익 그룹사를 넘볼 수가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1.1% 이제 지분 매각 공시,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으나 어떤 원익홀딩스의 대대 상승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죠. 일단 요거는 이제 CES 국내 기업의 참석 현황이에요. 실제 참석하는 기업들의 리스트인데, 여기에 원익
로보틱스가 버젓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게 왜 기사 한 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 굉장히 많이 참석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좀 눈에 보였어요. 타면도 최근에 액추에이터를 글로벌 빅테크에 계약할 수 있다,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사면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특히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마지막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일단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기재도 되어 있습니다. CES에 실제로 1월 6일부터 9일에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스 위치도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요. 뭐를 발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 같아요. 요거 26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알레그로 엔진 모델이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아마 세력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 공개되는 이 알레그로 엔진에 대한 모델, 소위 말해 이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면서 마지막 단기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큰 상승이 나와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일정 이전에 사실 제로 소멸이 되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자, 일정이 1월 6일에서 9일이다 보니까 이때 뭔가가 발표가 되면서 강한 또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FOM대로 접근을 하자면요, 이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익홀딩스는 뭔가 수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CES에서 뭔가를 발표할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내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수상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높은 확률로 세력들이 CES 기간 동안 분명히 원익 로보틱스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화 시킬 거예요. 기사화 시킨다면 마지막 강한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상관없어요. 상한가를 간다면 그 다음날 뭐 갭까지 노려볼 수 있으나,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꼬리가 달린 이런 몸통이 작은 캔들이 나왔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꽤 크게 나왔다라면 요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봉상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드렸죠. 주봉상 대대상승주의 특징은요, 이 10주선, 항상의 10주를 깨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최근에 주봉상 10주선을 지지받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죠.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죠? 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간은 사실 픽스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일정들이 나온다라면, 혹시라도 기사 한 줄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로봇주의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것들이에요. 형지엘리트가요, 로봇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자, 형지엘리트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최근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슈팅이 나왔어요. 로봇 관련 산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형제엘리트 뭐 하는 기업이죠? 교복 만드는 회사예요. 이 중국에 계속해서 교복 산업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가를 좀 부양했던 종목이죠. 뭐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갑자기 로봇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니신가요? 자, 과거 2차 전지 테마가 강했을 때 너도 나도 2차 전지, 뭐 리튬 산업 하겠다, 자, 핵심 소재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보내면서 소위 말해 잡주들이 로봇 산업에 엮였다라는 거는 약간의 테마가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기업들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수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요, 로봇 산업이 어떻게 되죠? 자, 26년부터는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테마주와 테마주 아닌 종목으로 나뉩니다. 이 말은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고요. 단순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매출이 안 나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익 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뭘 하고 있는 기업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로봇 테마에 특징이 있어요. 자, 1등주가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 결국에는 대기업이랑 엮여있는 게 삼성이에요. 대주주가 삼성입니다. 자, 2등주 뭐죠? 두산 로보틱스. 얘는 뭐 모기업이 어쨌든 두산이죠. 자, 3등주 어디 있죠? 자, 로보티즈가 3등주예요, 현재. 근데 얘도 결국엔 LG전자가 2대주주고요.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요.
중국 기업에 실제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죠. 자, 이 세 개의 종목 특징 결국 대기업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4등이 아마 원익홀딩스가 맞을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도 어쨌든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이 내용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있는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메타만 알아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게 원익 로보틱스의 홈페이지, 이거 제가 12월 31일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접속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리뉴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주주들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리뉴얼 한 걸로 보여지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료실 내용은 사실 제가 보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 회사 소개서에 들어가시면요, 이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컴퍼니 프로파일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원익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죠. 전반적으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장비라든지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 돌려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부분, 바로 디지털 트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강조드리고요. 요거 말고도 물류자동화, 결국엔 이게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알레그로 엔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로봇스톱 관련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원익 로보틱스가 혹시라도 상장을 한다라면, 아, 이런 내용들로 갖고 있다면 전도 유명한 기업이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이요,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2월 29일 날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게재가 된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제가 길게는 못 보여드려도 이거 짧게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팔이 달린 로봇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어쨌든 기재가 되고 있다는 건 나름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건 이 CES에 대한 일정은 도래를 했고, 우리가 이 CES에서 원익 로보틱스가 어쨌든 새로운 알레그로 엔즈를 발표한다. 자, 이때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뭐 좋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좋은 내용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과연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심도가 있느냐, 뭐 러브콜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원익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들의 수급만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된다라면,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온다라면, 요거는 살짝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안내는 드릴 거고요. 단기 제로 소멸이 강하게 느껴진다라면 비중 축소까지도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26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결국 종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예상 수익률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500% 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올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이 말은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요거 말고도요,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만큼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통상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 한 100%까지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종목들이 늘어났다 이러면 테마로 가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과거에 테마로 갔을 때 무상증자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무상증자로만 무려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만 무상증자 했으면 테마가 형성이 안 됐지만,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져가면서 얘가 물론 1300% 점상을 3번 가고요.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다
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 그렇다고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이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벌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예,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요, 대략 2000%가 안 돼요. 굉장히 미비하다. 자, 하면은 다른 대기업, 자,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 높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의 유보율은 몇 프로죠? 예, 75,000%예요.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현대차의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그만큼 자산과 돈을 잘 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실 텐데, 자, 기본적으로 유보율은요, 500%만 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자, 이 정도면요, 사실 마음 먹고 진행하면 기업에서 20대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1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도 갈 수 있는 제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20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늘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의 무상증자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좀 되실 걸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텔콘 RF제야, 얘는 무상증자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330%, 얘도 점상 3번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얘가 한 3대1 했던 것 같은데, 저점 대비 얘도 300% 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텍, 자, 이 종목은요, 대략 한 8대1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가능해요. 이거 이상도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100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원희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요,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자, 원희홀딩스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고, 더 길게는 트럼프 행정명령까지 남아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은데,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꽤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혹은 전재산 투자하셔서 인생 한번 베팅 걸어보시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소액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강조드리고,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진입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3천만원이 가능하죠.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3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야, 이거 수익 나시면요, 실제로 다음 섹터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6년에는요 엔터주고 기대가 크죠.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죠. 자, 연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후의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 정도 묻어둘까요? 2년 정도 너무 길죠. 자,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그 뒤로도 상한가를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왜 그렇죠? 최근 시장이 그래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리고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건 조만간 세력들이 이거 기사 내보내면서 혹은 시장 상황 이용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빨리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두 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가죠? 예, 점상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많이들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우리는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셔야죠. 저점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 우리는요, 요거 공시 나온 이후에 요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26년의 첫날. 자, 정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입이 어렵지만,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 상관없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1809-2562 이쪽으로 문자로 원익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내일입니다. 1월 2일. 자, 금요일 정규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호 누르기 좀 귀찮으실까봐 자, 이렇게도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올 텐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아요. 대신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 창에서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정규장 내일입니다. 1월 2일 금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익홀딩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CS 일정이 도래했고 그 일정에 맞춰서 좋은 기세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분명히 참석하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뭔가 기사한 줄 없다라는 게 수상하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알레그로엔저의 신제품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호재죠. 로봇 섹터가 강한데 신제품이 나온다. 메타와 협업을 한 이 알레그로엔저에 대한 신제품 기대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신제품이 공개되면서 자, 글로벌 빅테크도 관심을 갖고 있다.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주가가 더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부분이 세력들의 의도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사 한 줄 없다가 일정이 왔을 때 기사를 내보낼까?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강해지고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강해진다라면 요거는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라면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꼭 영상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1일 자, 26년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25년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25년 안 좋은 일은 다 잊으시고 26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